중국이 인도네시아에 0대1로 패하며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 후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게 패하고 중국으로 돌아오자 분노한 축구 팬들이 중국 대표팀을 향해 폭동과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나타내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정규 경기 14경기를 치렀는데 10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게 승리를 거둔 후 중국은 언제나 너희에게 아빠다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낮게 보면서 한 수 가르쳐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반코비치 중국 대표팀 감독은 이 경기를 앞두고 브라질, 이탈리아 이중 국적의 세르지니를 귀화시키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들뻘이라고 깔보던 인도네시아를 만나 유효슈팅 한개에 그치는 졸전 끝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중국이 인도네시아에게 패하는 건 38년 만의 일로 충격이 더 컸는데 예선전 4연패로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이번 결과를 보고 2个字愚蠢4个字愚蠢至极如果真是印尼踢得非常好把咱们给干碎了我能理解能接受真不是啊是你自己犯蠢啊任何教练都救不了现在的中国足球 중국의 단체 스포츠는 정말 최악이에요.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해체되어야 한다. 희망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웃자. 인도네시아는 언제나 중국의 아빠일 거야. 작년에 중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을 아들이라 불렀는데 올해 아들들에게 맞았다. 몇 년 더 살기 위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아예 안 본다. 보고 나면 바로 3번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더 심한 경우에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고 나면 숨이 막힐 정도다 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패하고 중국 충칭으로 돌아와 월드컵 예선 최종전을 준비하는데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충칭의 한 호텔 60개 객실을 예약하며 전면 폐쇄했는데 훈련장과 숙소 모두를 전면 봉쇄식으로 운영해 최종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밌게도 최종전 바레인은 2승 3무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C그룹의 최하위를 결정짓는 승부라고 꼴찌만은 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이러한 중국 축구협회를 보고 돼지를 키우는데 돈을 준 사람 누구냐? 돈 낭비다. 같은 인종인데 한국과 일본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는 걸까? 중국 축구의 결정권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선전 마지막 경기인 바레인 홈 경기는 판매 15분 만에 5만 5천 장이 매진되었지만 지금 중고 사이트에서 반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잘하면 C조 최애가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예선 최종전이 끝나면 이반코비치 감독은 경질될 것이라며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될지 후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외 감독들을 데려와도 실패하자 이제는 국내파 감독을 기용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내 거론되는 감독 후보군이 도대체 뭘 하겠냐며 우리도 한국 감독을 그냥 데리고 오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항서, 김판곤, 신태용 등의 감독들은 아시아권에서 중국과 같은 약체팀에서 기적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그동안 한국 감독들은 최고의 성적을 내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감독들은 매우 헌신적이고 중국에 매우 적합합니다. 1990년대에는 연변 출신의 최 교수와 에버그란데의 진 코치를 포함하여 만원급 코치들이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철인 코치들이며 유럽과 미국에서 데려온 비싼 코치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박항서 감독은 한국 최고 감독들을 이끌고 베트남에 가서 하나위에 박항서 국제축구 훈련학교를 설립하고 5세에서 15세 사이에 베트남 유소년 선수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만약 당신들이 문외한이라면 박항서 감독을 불러오라고 하세요. 그동안 최강희, 서정원 등 중국 리그에서 활약한 한국 감독을 중국 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중국 축구협회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 감독을 영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한국, 일본, 중국이 아시아 3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킬 자존심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설상가상으로 모욕까지 당했다. 한국 언론은 14억 중국인이 울고 있다며 광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이런 기사에 중국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한국을 역공격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는 건 괜찮지만 도덕성이 너무 낮아서 불화를 조장하려 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한국 언론을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중국 기업들의 스폰서십 규모는 14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피파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자본을 대는 곳이었기에 티켓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마치 중국 참가를 위한 대회로 여겨졌습니다. 피파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팀의 월드컵 본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국 수를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하고 아시아 본선 티켓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8.5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탈락한 후 우즈베키스탄이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부러워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3,7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월드컵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요르단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탈락한 후 아시아 축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요르단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월드컵 팀이 탄생했다면서 역사상 각각 14번째와 15번째로 월드컵에 참가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축구 굴기를 내세웠던 중국 축구는 14억 인구를 가지고도 축구를 못하는 불가사의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네티즌들은 중국이 월드컵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같이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남자 축구팀이 월드컵에 진출하려면 5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1. 피파가 남극 대륙에 할당된 쿼터를 조직하여 배정한다. 2. 중국 남자 축구팀이 남극 지역에 배정된다. 3. 중국 남자 축구팀이 예선에서 펭귄스와 경쟁한다. 4. 펭귄스와 원정 경기에서 비긴다. 5. 사냐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펭귄스가 폭염에 시달리면 바로 본선에 진출한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 5단계 계획에서 유일한 어려움은 4단계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자주 섞인 분석과 조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월드컵 진출 실패 후 축구는 신이 중국에 내린 형벌, 월드컵에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월드컵 개최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선 참가국을 더 늘리면 참가할 수 있다는 의견에 한 중국인은 본선 참가국을 96개로 확대하더라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몰디브에 밀릴 것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월드컵 진출 실패에 좌절하고 있지만 중국 축구협회는 변화나 개혁을 모색하기는커녕 그동안 해왔던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2026년 월드컵 본선 탈락 후 바로 2030년 월드컵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중국 남자 축구팀은 6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으나 2030년 사이클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한 중국인은 2050년 월드컵을 위한 계획을 일찍 세우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팬들은 수많은 아이디어로 월드컵 본선행을 꿈꾸었는데 여기서 가장 설득력 있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판을 중국인으로 바꿔라. 이상 쓸멍이었습니다.